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회 법인 조정. 우리 법인으로 회사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회사 이름이 우리 법인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실 때 90분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데 요 법인 이 조정하는 부분이 35점이에요. 70점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지금 5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항상 5번에는 대부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해서 법인세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 요거를 도합, 이게 너무 익숙하다 싶으신 분들은 채 20분이 안 돼서 끝나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게 되면은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점수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번 우리 법인은 제조 및 건설업을 운영한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2021년도 문제인데 요게 지금 앞에서 2월달 시험 있었고 지금 4월달 16일자 시험을 준비하실 건데 요 2회차까지는 2021년도 걸로 시험을 치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 걸로 바꿔서 하셔야 되고 이 4월달 시험 끝나면은 프로그램도 2022년 프로그램을 이 사이트에서 안내를 해줄 것이고 교재도 그때 맞춰가지고 2022년판 교재가 나옵니다. 지금은 2021년 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요 회계 쪽에서 이 결산을 치르시게 되면은 결산 치르시면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이러한 것들이 재무제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재무상태표 쪽에 오셔가지고 이 표준용이라고 하는 거 12월 달 이렇게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한번 오셔서.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이거는 다 읽어놓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이 표준용 이걸 한번 읽어주셔야지. 이거를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법인 조정에 이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얘네들이 자료가 없어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료가.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눌러주시면 로드를 안 해오시면은 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 내용이 다 돼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이 회계 쪽에서 우리 손익계산서 요 부분에 보시면 12월 달 거 찍었을 때 매출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회사에서는 제품 매출하고 공사 수익금하고 두 종류 매출이 있는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말고도 상품 매출. 자, 제품 매출 코드 번호가 몇 번이지요? 400? 401? 네, 404? 404. 네, 404. 상품 매출은 401. 401. 임대료는 411. 그래서 얘네들은 411. 다 400번대 코드들은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건데 이때 자 가서 일단 넣어볼게요. 자 가서 법인 조정 쪽에 오셔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첫 스타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자 매출을 찍어주시는데요. 매출을 딱 찍어보시면요. 이 과목 부분에서 두 번 톡톡 찍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400번대 코드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400번대 코드를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두 번 톡톡 찍으셔서 407번 공사 수익금 해서 이렇게 400번대를 넣으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용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업의 수익 중에 지문에 여기 이쪽 주문에 보시면요. 이 지문 안에 영업의 수익 중에 자비익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속에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다. 그러면서 제품하고 관련된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다. 그러면은 요 회계 쪽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의 수익 잡이익으로 넣어놨지만 우리 여기 있던 법인 조정하는 쪽에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쪽에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영업의 수익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다가 뭐 잡이익 해가지고 가셔서 상단에 지금은 없어요. 지문을 보시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만은 만약에 있다면 원장조회 누르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코드 눌러서 잡이익 해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930번 찍으시면은 요 항목 중에 부산물 매각대금 해갖고 뭐 200만 원 있습니다. 이러면은 잡이익이 1000만 원이 있지만 그 중에 부산물 매각 200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200을 써줘야 돼요. 그것까지 꼭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자, 이 부분은 F5로 삭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는 자, 어떤 부분들이냐 지금 이제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요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가야 하는 곳이 있어서 자, 마무리 일단 하고 갈게요.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 매출 계정을 조회를 한다. 방금 그렇게 다 조회해서 400번 때 넣은 거고요. 그 중에서 공사 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사 수익금 쭉 보시면은 맨 하단 쪽에 이렇게 작업 진행률입니다. 공사 수익금은 작업 진행률. 이번 연도에 만약에 공사한 게 있어서 공사 기간이 이번 연도에 끝났다고 한다면 잘 반영이 됐을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요거는요. 도급 계약 기간을 보시면요. 2022년도 3월 31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거지.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월 31일까지 요걸 건물을 자,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 12월 31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거쳐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중에 얼마를 이 수익 금액으로 가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단 아래쪽, 하단 아래쪽에 물음표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지금은 자료가 하나 나왔지만은 다른 문제에서는 자료가 2개 나올 수도 있어. 예, 2개. 자, 2개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요 그때 잘 보셔갖고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공사가 이번 연도 끝난 거는 잘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넣으실 필요가 없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넣으신다는 거죠. 여기다가 기숙사, 건설 이렇게 써주시고 자 누가 맡겼느냐면요. 대명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맡겼어요. 지어주시라고 지어달라고. 자 이때도 날짜를 보시면요. 2020년도 지금 10월 1일 날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5년도 1월 1일 이후 계약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잘 됐죠? 네. 네. 그렇게 하고서 얼마의 공사 지금 도급을 받았는가 하고 봤더니 9억 5천에 지어달라고 도급을 받았대요. 그럼 여기다가 도급 금액을 9억 5천을 써주시고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이거를 9억 5천에 도급을 받았지만 얼마에 지을 예정이냐면요. 총 공사비 예정 금액이 7억 5천에 지을 거예요. 왜냐면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할 때 남는 게 있어야지 되니까 2억 정도는 좀 남겨 먹을 거고요. 총 공사 예정비가 7억 5천이래요. 밑에가 7억 5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억 5천 중에서 현재 공사비가 들어간 거가 7억 2천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총 공사비 누적액이. 그래서 여기다 7억 2천을 쓰시면은 자, 이렇게 쓰시면은 자, 밑에 진행률이라고 하는 거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 진행률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7억 5천 분의 여기 7억 2천 해갖고 96%가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96%가. 그러면은 이때 기성고, 임의기, 일울성 해서 지금 현재 이 9억 5천 중에 96%가 완성이 지금 된 거니까 우리가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9억 1,200이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만큼을 수입을 계상했느냐면 2020년도에는 4천 잡은 거고요. 그래서 4천은 이미 잡혔어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에 8억 5,200을 잡았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8억 5,200을 쓰시면은 다시 와서 보셨을 때 자, 얼마만큼을 더 잡아야 되느냐면 9억 1,200을 잡았어야 하는데 두 개를 보태갖고 보시면요. 8억 9,200이죠. 그러니까 2천만큼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입금 산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큼에 대해서 더 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밑에 수익 금액 조정 계산 이동 있지요. 이쪽으로 딱 오셔서 공사 수익 금액 가산 부분에다가 2천만 원을 딸까닥 더해 주셔 가지고 공사 수익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바꿔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단에 이제 합계 등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으셔야 돼. 이 합계 등록에 누르셔 갖고 요 부분에 보시면은 입금에다가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에서 잠깐 나갔고 요 법인조정 쪽에 보시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결국은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인세 제대로 된 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요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이미 계산돼 있던 당기 순이익이 넘어온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입금으로 이거는 2천만큼을 여기다가 입금으로 더 플러스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2천만큼이 더 추가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 수입에 대해서.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해야 되겠는데 문제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제품 매출에 대한 애누리 80만 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잡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 말뜻은 손익계산서에서는 지금 영업의 비용 아래쪽 있죠. 쉽게 말하자면은 요 손익계산서 원래는 요 매출 애누리 부분은 요 매출에서 제품 매출에서 차감을 했어야 하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영업의 비용 쪽에서 여기서 처리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어요.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인 조정 쪽에서는 굳이 여기 밑에 들어가 가지고 기타 수익 금액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냐면은 아예 빠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하니까는 여기다가만 그냥 요 부분 있죠. 제품 매출 여기서 안 빠졌으니까 여기서 80만큼을 차감 빼라. 그래서 80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80을 딱 써주시면은 92만 원에서 80을 뺐더니 12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기 있던 내용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합계 등록 자, 이걸 마무리를 꼭 짓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그 중에서 어차피 80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반영돼 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여기다가 입금 부분에다가만 자, 쓰시면 되겠어요. 입금 부분에다가만 자, 뭐라고 써주시면 되느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 공사 수익금 뭐 이렇게 해서 과목이나 이런 거 뭐 이상하게 썼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2천만 원 쓰셔야겠죠. 2천만큼 해서 2천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현재 자, 이렇게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유보사항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내 우리 회사 내에 지금 모아져 있는 거는 유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이거 보시면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요. 대표 이사의 소득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로 처리하고? 상이요. 상여.
우리 회사 주주들은요, 배당. 배당 이렇게 가는 거고 이미 기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법인이나 이럴 때는 기타사의 유출로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세금 낼 거니까 그럴 때는 기타사의 유출로 가는 거고 자본하고 관련돼 있으면은 자, 기타 이런 정도 일단 가는데요. 이렇게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잘 됐고요.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자, 1번 문제는 이걸로 끝났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금액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 금액을 자, 여기 금액이 3,007,120 빠바방 요 금액이잖아요. 자, 이 금액이 가는 곳이 두 군데예요. 저렇게 금액 수정된 금액이 여기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조정 후 수익 금액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시기 전에 한 군데 더 가본다 그러면은 법인 조정 쪽에 그 중에서 접대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접대비 조정에 딱 들어와서 보시면은 상단부에 요 불러오기가 있어요.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자, 삭제 후 불러와도 되니까 뭐 불러왔어요. 그랬는데 방금 우리 일반 수익 금액이 메모하신 금액하고 달라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30인데 여기는 29잖아요. 그래서 요 새로 불러오기를 찍으면 방금 작성하신 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금액으로 안 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고쳐줘야 돼. 여기다가 합계 부분을 3007120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영된 거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된다. 일단 그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 접대비 부분에서. 자, 보통의 문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쉽게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서 보통 지난번에 저랑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 자, 뭐 요번에 나온 문제들 5문제가 어떻게 저희가 공부했던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거 조정하는 거는 다 맞았다고 틀려도 그냥 뭐 한 1, 2점 감점 정도 그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문제 10개 풀고 시험 보러 갔는데 법인 조정 때문에 힘들었다 이건 없었어요. 다른 이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해서 이렇게 일반 수익 금액을 꼭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요 갑지에 가보시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갑지에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요 금액 자 방금 보신 금액처럼 중소기업은 기본 베이스 얼마가 접대비 한도지요? 일단 3,600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총 수익 금액 아까 30으로 시작했던 그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의 100억 원 이하일 때는 만분의 30% 해서 이렇게 하나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을지 부분에서 특권자 그래서 친인척 간의 거래가 있었다. 만약 그랬을 때 여기다 제가 그냥 적당히 금액 하나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 첫 번째 거 총 수익 금액은 아까 30으로 시작하는 금액 갖고 계산하는 거고 일반 수익 금액에서는 방금 2,000을 뺀 거 있죠. 금방 2,000 뺀 거 갖고 계산을 해서 이 3,600 하나 이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익 금액 측관자 거 그 뺀 거 2천만 원 뺀 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총 수익 금액에서 일반 수익 금액 기준을 빼면 그게 바로 특수 관계자 거의 접대비 한도거든요. 6,000원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더해져 가지고 접대비 한도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그래서 4번, 6번, 7번이 더해갖고 그런 다음에 문화 접대비라고 해서 요새 접대 문화가요. 술 먹고 이런 거보다는 영화 관람하고 미술품 관람하고 이럴 때 들어간 만약에 접대 그런 쪽으로 접대한 게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접대비가 추가적으로 또 여기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하고 요 문화 접대비까지 더해서 11번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접대비 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접대비 사용한 금액이
요 한도보다 초과했으면은 이제 한도 초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하실 때, 업무를 하실 때 우리 회사 수익 금액이 얼마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정도 범위 안에서 4천, 자, 400 안에서 접대비를 사용하면 접대비 한도 초과되는 일은 없겠구나. 우리 직원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방금 작성하신,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요 금액이 반영이 되더라. 지금 그거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2번을 가보시면은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후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 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 항상.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 주시면은 얘를 눌렀을 때 상단 위쪽은 방금 우리가 적어 메모해 놓으신 이 금액 30으로 시작하는 금액이 잘 반영이 된 거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방금 작성하신 수익 금액 요 조정 명세서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아래쪽은 부가가치세 1년 거 1월부터 12월 거까지 부가세 신고했던 내역이 들어오게 되게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금액 간의 차이가 보시면 1080이 난다는 거죠. 1080이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상단 위쪽하고 아래쪽에 부가가치세하고 누가 더 항상 크게 나올까요? 자, 보경 언니 누가 더 크게 부가세. 나올까요? 응, 부가세가 왜 크게 나올까요? 바로 차익이 부가세는 있으면. 네, 가서 보시면은 이 상단 위쪽에 있던 수익금액 명세서상에서는 예를 들어서예요. 유형자산 같은 거 매각을 했을 때 걔네들은 영업의 수익으로 해갖고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있죠. 아, 그쵸? 네. 그래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다 반영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표로 잡아서 부가세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항상 커요. 금액이. 지금도 10만 아니 지금도 1,080만 원이 많아요. 지금 부가가치세가.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지를 규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네. 찾아서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요 자료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하고 요 부분을 요 기준 경비율 코드 넣으시고 제품 매출 금액이요. 왔을 때 자,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수입 조회가 있으니까 제품 매출 금액은 2135120 빠바방. 자, 이거였었고요. 또 아래쪽 여기도 번호를 451104 찍으셔가지고 또 여기도 상단에 수입 조회 하셔서 요 금액을 또 공사 수익금을 넣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나눠 넣으시고 종목 해서 여기 종목이 뭐 철강, 제강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기타 뭐 여기 이 번호 찍으니까 지금 저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좀 맞춰서 대충 맞춰서 여긴 제강까지만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B 앞에 거 조금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업태는 건설업 맞고 비거주용 건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은 여기 영세율 해가지고 12번하고 16번은 우리가 영세로 보시잖아요. 걔네들은 이쪽에 있으니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비고에. 영세율 적용분은 해외 수출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차피 계산기 한번 쓰긴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2135120 빠바방 빼기 그 중에 152450 빠바방 해서 여기 국내 요 부분에다가 1982670 빠바방 이렇게 찍으시면은 금방 수입 상품 쪽으로 152450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0을 찍어주시면 수출 쪽으로 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위쪽 상단을 작업해 주시고 혹시라도
영업이익 쪽에 아까 우리 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영업이익 그쪽에 영업의 그 수익 쪽에 보시면 부산물 뭐 매각했던 거 그런 거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칸차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지 따로 쓰지는 않아요. 자기 거에다 합쳐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보통의 문제는 요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건 그런 내용이 없고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그러면 언제부터가 이익이지요?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지요. 아, 그쵸. 예, 맞죠. 그래서 신고서를 일이. 직접 가야 되겠죠. 회계 쪽에 부가세 신고서를 오셔가지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고 자, 오셔서 이미 작성된 거니까 불러 오시면 그 상태 중에 우리가 상단에 과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이 과표를. 네. 그 전에 한번 여기를 1월 1일부터 찍어 볼게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달 거를 찍어서 보시면은 여기 있던 이 금액 있잖아요.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에서 보시면 일반 뭐 영세 해가지고 301792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와서 보시면 3017920 이 금액들이 다 맞지요. 네. 이게 1년 거란 소린 거죠. 이게 1년 거. 이게 3017.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10월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셔서 상단에 과표를 찍으시면은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여기 있는 거 갖고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 속에 아까처럼 차량 판매된 매각 금액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섞여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라고 돼 있는 3천만 원 보이시죠? 이 3천만 원이 바로 요 차 판 거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유형자산 매각 금액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 있던 제조나 건설이나 이런 거 400번대하고 관련 없는 애들이 밑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천만 원 하나 확인했네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쪽에다 코드를 알면 바로 쓰시면 되고요. 이쪽 코드를 알면. 그 다음에 일괄 작성 쪽으로 와서 여기다 써도 상관없으니까 25번 항목에다가 3천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 여기다 쓰실 때는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천이 반영돼 있다 그거죠. 네. 예,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3천을 딱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이때 또 가만 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1,080이 돼야 되는데 영업에 지금 비용으로 처리한 매출 애누리는 그래서 여기가 뭔 소린가 봤더니 위쪽에 보시면 요렇게 80만 원짜리 보이시죠? 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여기 80만 쓰면 금액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쓰든 뭘 쓰든 여기가 1080이고 여기는 3080이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네. 2000이 안 맞잖아. 2000이. 네. 그 2000이 바로 이거거든요. 공사 수익금. 음. 그래서 공사 수익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 시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자가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작업 진행률 차이에서 오는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작업 진행률 차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쓰셔야 되겠죠. 작업 진행률 차이라고. 그죠? 근데 여기를 2천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5천이 되죠. 5천원이 되니까. 예, 그쵸. 왼쪽에다 써야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거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아, 단기 금액이구나. 작업 진행률 네. 차이는. 그럼 이제 1,000만 원 됐으니까 80만 원만 맞추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애누리잖아. 매출 애누리. 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출 애누리를 쓰시는데 요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에 애누리 자체에 빼기 속성이 있으니까 그냥 80만 쓰면 맞거든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선택을 누르셔야지 종료를 누르시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이게 맞춰지면은 빨간색도 없어지고 빨간색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 뜨지는 않아요.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요 상단 요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하단 부가가치세 이 신고서에 요 과세표준 금액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끝났어 이렇게. 2번도 끝났으니까요. 내려갈까요? 네. 네, 이제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저장 항상 저장은 센스니까 꼭 해주시고요. 감가상각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항상 뭐부터 하시는 거냐면 1번이 요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이 건물하고 비품하고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법인 조정 쪽에 오셔서 자, 고정자산 등록 순서가 있어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이게 순서. 그 다음 맨 마지막 3번. 이 순서대로 가셔야지 중간에 하나 빼먹고 가버리시면 반영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고정자산 등록부터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하고 비품하고 두 개 넣으셔야 되는데 자, 오셔서 건물부터 넣어볼게요. 202번 건물. 코드 번호는 101번. 자, 이렇게 넣고요. 자산 이름은 본사 건물. 취득은 2020년도 1월달 28일자. 해서 신규 취득이 아니면은 기초하고 여기다 순서대로 따박따박 적으시면 되니까 자 1억에 취득을 했고요. 정기말까지 500 상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쭉 내려가지고 자, 방법은 요 건물이나 비품에 대한 이런 방법이 지금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넣어줘야 돼요. 대부분은 나오는데 자,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건 순서대로 아까 순서대로 돼 있는 거고 감가상각비 등록하실 때 이 방법 안 알려줬으면은 이거 보고 넣으셔야 돼요. 건물은 자, 무신고일 때는 정액법 그리고 유형자산 비품은 정률법 해서 상식적으로 이거 무신고였을 때는 저렇게 알아서 넣어주셔야 된다. 가끔 무신고였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넣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내용 연수는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비가 800번 뗀 거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500 했대 이번 연도에. 그러면 사용자 수정을 꼭 눌러주셔갖고 500을 이거 고쳐지지 않도록 꼭 한번 해주세요. 그냥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해놓지 말고 수동으로 해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비품도 일단 입력부터 먼저 싹 해요. 그래서 비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하나씩 조정하는 것보다 먼저 다 써줄 거 써주고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자, 기초 금액이 1,500, 정기말 750. 그렇게 하고 얘도 정률,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판관이니까 500번대, 800번대 이렇게 800번. 써주시고 800번대 써주시고 아까 놓치고 온 게 있어요. 이 업종 코드 있죠?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잠시 후에 넣기로 하고 여기도 사용자 수정 누르셔갖고 280을 쓸게요. 이렇게 여기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 내용만 갖고 넣었을 때는 우리 회사의 단기 상각 금액이 요거예요. 338만 2천. 근데 우리 회사는 280밖에는 감가상각을 잡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수정해서 추가 등록사항 쪽에 보시면요. 여기 업종 코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05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거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빨간색 뜨니까요. 자 이렇게 다 넣고 자 여기도 07번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했으면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1,000만 원 자본적 지출인데요.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수선비로 해서 이번에 비용 처리를 바로 해버렸대요. 그런 것들을 자본 지출 즉시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즉시상각,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을 1,000만 원을 해버렸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500밖에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500이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을 해버렸으니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위에서 다 벌써 비용 잡아 먹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500을 했다고 여기를 꼭 눌렀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 조정 뜨겠죠. 딱 봐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했으니 조정이 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비품입니다. 212번. 비품도 오셔가지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상단 위쪽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 내역서가 있어요. 이거는 유보를 관리해주는 서식이에요. 유보. 우리 사내에 지난번에 감가상각비 비품 온풍기 잡았었는데 32만 원만큼 비용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기말 부인됐다고 전기 부인됐다고 여기다 32만 원을 넣어주시면은 이 금액까지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여기 이 금액 여기다 32만 원을 넣으시면요. 전기말 부인된 금액까지 합쳐져 갖고 이번에 상각 금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다 32만 원을 넣으시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금액만큼 넣었더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이것밖에 280밖에 안 했죠. 이것도 송금 추인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요 32만 원 중에 일부를 비용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작성해 놓으신 다음에 항상 이게 AT 쪽 시험이 쉬운 거가 요 순서가 참 잘 돼 있어서 이제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자, X 표시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 여기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밑에 가시잖아요. 불러오시기 찍으시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거기부터 들렸다가 불러오기 찍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유형자산 비품이지요. 유형자산 이거는 건물이지요. 그래서 정률법은 비품, 정률법은 건물. 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내용들이 조정 내용들이 다 떠 있어요. 이거는 전체 합계인 거고 이거는 현재 거고. 그런데 이걸로 보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보다는 바로 밑에 맨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여기 보기 좋게 잘 돼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자 건물입니다. 1억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를 1,000만 원 해갖고 지금 장부 금액이 9천짜리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번에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 550인데 회사에서는 1,500이라는 거금을 비용으로 송금으로 지금 잡았대요. 아까 자본적 지출로 잡아야 될 것을 수선비로 잡았다 1,000만 원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이 950만큼이 너무 많이 잡아서 상각 부인된 거죠. 즉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1,500을 감가상각비로 지금 잡았는데 그중에 950을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 여기도 비품이잖아요. 비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품도 1,500짜리 비품인데 감가상각 누계가 1,030만 원 있어가지고 470만큼이 미상각 남아있는 중에 이번에 할 수 있는 상각 범위 금액이 요거래지 요거. 그런데 우리 회사에선 이것밖에 안 했죠. 네. 그래서 이만큼을 더 할 수가 있죠.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미 그래서 전기에 부인됐던 금액 32만 원 있었죠. 네네. 그거 이번에 다 송금 추인 할 수 있겠죠. 송금으로 네.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 자 합계 등록을 찍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950, 32만 원 딱딱 나눠갖고 딱 칸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전기, 감가상각비 해갖고 비품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게끔만 쓰시면 되는 것이고 밑에 거 보고 다 써도 되고 지난번에 얘는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놨었어요. 32만 원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근데 이번엔 유보 감소로 없애주셔야죠. 그죠 깔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 거니까 전기 쓰실 필요는 없고 감가상각비인데 건물 거다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뭐 감가상각비 건물 이번에 비용 인정 못 받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유보 발생이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얘도 언젠가는 반대편으로 유보 감소로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벌써. 간단하죠? 저장하고 끝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모의고사 1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 회차가 올라가면 갈수록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수업 끝나고 이 자료 카톡으로 넣어드리거든요. 이거는요, 50회부터 최신 기출 21회까지 장점 30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30회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이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조정을 2번 과외를 했어요. 예를 들면 2월 19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 1월 달에 한번 과외 잡고 2월 달에 또 이렇게 빠듯하게 해서 또 5번 넣어가지고 10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 1회에서 10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50회부터 21회까지 또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던 거고, 이번에는 그렇지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아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4월 달에 또 한 번 이제 그거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8번 정도 하고 어쨌거나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이제 50회, 42회 이렇게 각각 그때마다 좀 이렇게 어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하는 걸 가볼 건데 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하는 거가 쭉쭉쭉 내려갖고 보시면요. 자, 요건데요.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죠. 1회, 6회, 8회, 10회 해서 쭉 보시면 굉장히 시험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얘네들은 각각 과목별 세무조정, 이쪽 과목별 세무조정이 이렇게 있어서 아까처럼 합계 조정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애들은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 자리 요걸 찍으셔갖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바로 이 법인세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사실 늦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회계 쪽에서 손익계산서 작성하시고 나시면은 12월 달 해서 쭉 내려갖고 보시면은 법인세 계산된 금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123, 122 빵빵빵. 그 금액은 요 금액은 사실 정확한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조정 쪽에 오자마자 바로 요거 이 손익계산서 요거 상단 위 합계 등록부터 누르셔가지고 바로 요것부터 하시는 거거든 원래. 잊지 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여기다 씁시다. 해서 여기다 법인세 등 해서 법인세 등 짜면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123, 122 해가지고 얘는 송금불이에요. 송금불. 왜냐면 지금 이 법인세는 송금으로 잡았었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네. 그쵸? 근데 우리 제대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세칠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송금불로 해서 없던 걸로 해가지고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미 밖으로 나갔잖아요. 네. 이렇게 기타 사유 유출로 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요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미수면 자 이자가 있어요. 미수이자. 요거는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미수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분계했겠죠. 네. 그리고 결산할 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했겠죠. 네.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6만 원 이게 지금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이미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입금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은 근원원 셈천 해가지고 이 원천징수 대상이니까 세금 여기서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입금으로 잡지를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 지금 입금으로 잡아서 우리 세금 내잖아 지금 이번에 법인세 입금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입금 불로 가시면 된다고 이거는.
이번 이중으로 과세하면 안 돼요. 미수이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뭐냐면은 자, 미수이자 중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애는 당연히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해가지고 입금으로 잡는 게 맞고 이미 잡혔잖아. 12월 31일 결산할 때. 네. 근데 요번 거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이래요. 즉 우리한테 이자 줄 때 세금 지그들이 뜰 거래요. 아, 그러면은 세금을 이미 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입금을 잡아서 또 세금 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입금 불로 간다고요. 그래서 음. 미수 수익. 그래서 원천 징수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아 이미 원천 징수하면서 원천 징수 우리가 당하면서 세금 내고 오는 거니까 법인세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미수라고 하는 건 자산이니까요. 이런 건 유보로 가시면 돼요. 유보 발생. 자산이나 부채 이런 애들은 유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급보험료인데 이 성급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요 과목별 조정이 있어서 여기서 하는 건데 성급비용 조정 여기서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내용 중에는 뭐냐면 정기예요. 정기 성급보험료를 잡았대요. 지난번 정기에 요렇게 60만 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데 요것에 대해서 자 성급이니까요. 이 정기 입장이에요. 정기 입장에서는 우리 이번 연도 거 아니야 하고서 성급 비용 이렇게 잡고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잡았겠죠. 전기에. 네. 그랬는데 이번 네, 연도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 이제. 이번 비용이 연도 거 비용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쪽에 오셔서 이번 연도 비용 잡을 수 있으니까 송금 잡으라 그 소리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성급 보험료 이제 이번 연도 거 비용이다 그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성급보험료 금액은 여기다가 이제 전기자 붙여주면 더 좋죠. 가로를 좀 넣고 싶었는데 에라 자 성급보험료 해서 앞에다 전기 그 쓰고 싶었는데 저러니까 전기 성급보험료 해서 금액 60만 원 쓰시고요.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이었었어요. 유보사항 이게 나오면 그럼 유보 감소로 처리하면 유보 되는 거죠. 감소. 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나왔네요. 자, 45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와요. 토지를 구입했죠. 터지네. 예, 네.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취득세는 토지이지요. 네. 세금과 공과가 아닌 거죠. 그쵸. 송금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송금불로 가라 그 소린 거죠. 네. 자, 해서 이 취득세는 토지 구입 취득세. 해서 이 부분은 450에 대해서는 오셔가지고 이거는 유보예요. 토지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로 자산이. 가주시면 되는 거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벌써 4번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5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소득금액 조정금액 금방 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으로 잡힌 금액, 송금으로 잡힌 금액들이 자 저장하고 나오셔서 요 법인 조정 2에 요쪽에 들어가시면은 알아서 자 불러오기를 찍었을 때 들어와요. 이렇게 157122, 1680 해서 두 금액이 요 당기 순이익 계산됐지만 다시금 입금 잡아야 될 거, 즉 수익 잡아야 될 거, 법인 쪽에서는 입금이라고 하지만 요거 비용 잡아야 될 부분은 빼고 해서 이렇게 과표가 차가감 연도 소득 금액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1회라서 많이 어렵지 않게 일단은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중간에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액이 요만큼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원래는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율이 요 과표가 2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 6억인데 6억 5,900 해서 2억 원이 넘어가면 20% 세율을 때려가지고 산출세가 1억 1,0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단 위쪽에 보시면요.
공제 감면 받는 공제 해서 공제 감면 받는 세액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애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막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감면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이렇게 1억 넘게 좀 나왔는데 막 감면을 막 1억씩 받았어. 예를 들면. 그럼 세금 낼 게 되게 적어지겠죠. 천 얼마만 내겠죠. 1,000만 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중소기업은 7%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딱 알려줘 버렸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여기 가는 앤지 여기 가는 앤지 확인이 필요해요. 17번인지 19번인지. 그런데 간단한 거는 19번은요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예요. 19번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구, 외국, 재해 이 세 가지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세액이에요. 감면이에요. 세액 감면. 연구, 인력 개발비 항상 연구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한다 그래서 다 성공한다는 법도 없고 연구 인력, 외국 납부, 재해 손실 세 가지는 아래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중소기업 특별 감면이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위쪽에다 넣으신다는 거죠. 결국 여기다가 3, 4, 4, 7, 9, 4, 6, 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차가감계해서 이 금액만큼이 나왔는데 그런데 중소 자, 기업 중간에 법인세 중간해납이라는 거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달 30일 거를 8월 1일부터 그쵸? 8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때 법인세 중간해납을 하기 때문에 중간해납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오셔가지고 회계 쪽에 오셔서 합계 잔액 3표 12월 31일 찍어 주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두 번 톡톡 찍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8월달 31일자에 중간 애납 금액이 5,300만 원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자 오셔서 5,300만 원이 중간 애납 금액인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원천. 원천 납부라는 것은 이자 수익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우리 세금 떼고 주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납세금 잘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세액 42만 원. 또 여기 지방소득세는 넣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국세만 넣어요. 42만 원 여기 또 보이고 있고요. 밑에도 42만 원이 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42만 원 세 번에 21만 원 한 번 있군요. 그래서 계산기를 조금 써야 되겠죠. 42만 원 곱하기 세 번에 그 다음에 21만 원 한 번 해서 어떻게 되겠죠? 63만 원. 금방 앞에 거 계산한 거는 47만 원이요. 응. 자, 없어졌네. 여기 63만 원짜리 하나 하고 126만 원에 21만 원. 147만 원. 자, 그렇대요. 해가지고 금액 해서 147만 원, 여기 63만 원하고 여기 42만 원. 근데 왜 제가 메모도 안 하고 그랬느냐면 사실은 여기 전체 이 법인 조정 쪽에 보시면은 바로 밑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 보이시죠? 아,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자 이렇게 지금 저 불러오기 계정 원정 데이터 불러오기 뭐 찍으시면 여기 맨 밑에 147만 원이 있어서 이거 믿고 그냥 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일이 가서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확인해서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벌써 된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세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넘었다. 1,200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분납이 가능해요. 1,000만 원이 넘으면.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이제 일단 내고 나머지는 다음에 내면 되는 거고 2천이 넘었을 때는 자, 반반 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딱 찍으시잖아요. 그럼 2천이 넘었기 때문에 2천의 반절인 이만큼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1,100. 그래서 여기다가 1,149만 2,626을 딱 쓰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기부금 문제가 나오면은 기부금 한도 초과 자 혹은 지난번에 전기 거 기부금 그때 공제 못 받은 애가 있으면 그거 먼저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랑 2월 결손금 있죠. 이제는 15년으로 바뀌었죠. 세법이. 그전엔 10년이었는데 이제 결손 생긴 거 15년까지도 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다양해 갖고 요 최저한세 적용시키고 하는 이 공제도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사실은 앞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공제감면 요번 51회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복잡해 봤자죠. 왜냐면 우리는 나올 줄 알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모의고사 네. 1회를 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